안녕하십니까. 네, 연세사랑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진료를 맡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척추가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이죠. 사실 허리 이제 후면부에 이제 직선으로 쭉 어떤 기둥처럼 서 있고요. 근데 그거 아래로 이제 골반을 넘어서서 이제 고관절이 이제 기둥을 넘어서서 우리 몸을 이제 받치고 있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뭐 기초가 튼튼해야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공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사람의 몸이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뭐 다른 나중에 후에 뭐 어떤 보강 작업이나 어떤 뭐 몸의 어떤 다른 부분에도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 몸도 척추와 고관절이 이 몸의 이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기본들이 튼튼해야 다른 질환으로 발전을 하거나 통증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관절 질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애들 이제 어르신들, 친척들 보면은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서 뭐 주사를 맞았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수술을 받았어요. 그거 사실 뭐 흔치 않게, 드물지 않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 때문에 어떤 뭐 병원을 찾았다거나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그 허리나 무릎에 비해서는 적죠. 사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그 원인을 알고 보면 고관절 때문에 그럴 텐데, 다른데 이제 아픈 거 위주로 일단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원래 원인이었던 고관절 질환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의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고관절이 아픈데 왜 딴 데 엉뚱할 것 같은 다른 곳이 아프냐? 일단 어떤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몸의 보상으로 다른 관절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에 문제 생기면은 어떠한 자세에서 아프니까 그러면 그 자세를 피하게 되죠. 본능적으로요. 제일 인접한 관절이 무릎이니까 무릎을 많이 쓰게 되고, 바로 주위에 허리가 있죠. 그래서 고관절로 일어날 통증을 어떻게 뭐 본능적으로 그걸 감지하고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관절을 좀 과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 증상이 좀 심할 때 절개될 수도 있잖아요. 절면 허리는 또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면 또 허리 질환 발생률도 높아져요. 애초에 문제가 고관절에 시작을 했는데 딴 데를 이걸 보상하려고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딴 데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료를 할 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몸 검사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놓치게 될 그런 일들을 이게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뭐 기본 검사긴 하지만 여러 군데를 검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무릎이 불편하시고 허리가 불편하신데 알고 보니까 고관절 질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드물지 않게 있고요. 고관절에 그럼 어떤 문제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들이냐, 그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냐. 고관절 증상은 사실 무릎이나 허리에 비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좀 모호하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고관절이 사실 워낙에 그 자체로 대단히 안정적인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이 꽤 중증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뭐 환자 자신도 크게는 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가장 높은 빈도로 아픈 데는 사타구니예요. 관절은 사실 전체적으로 해부 구조를 보면은, 이게 뒤쪽이고 앞쪽인데요. 뒤쪽은 커다란 엉덩이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쪽이 훨씬 더 근육도 적고 얇고요. 그 관절은 약간은 앞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고관절은. 실제로 고관절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타구니가 아픈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제 뭐 병이 진행해서 뭐 물이 차거나 어쩌고 했을 때는 이제 엉덩이나 옆도 아플 수 있고, 허벅지나 길게는 이제, 왜냐면 이제 고관절에서 허벅지로 가는 근육들이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의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허벅지나 무릎까지 아파질 수 있어요.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사타구니에 있지만 그거와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근육이 이제 무릎까지 이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쭉 다 아파져가지고, 그 무릎 질환은 흔하니까 무릎이 아파요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뭐 대표적으로 관절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적어요. 인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전 국민의 10%가 있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관절염도 이제 고관절에 있는 질환 중에서는 그 질환 중에서는 흔한 편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까지 진행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고관절 질환은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라고, 뭐 정말 뜬금없이 뼈가 죽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골반이 있을 때 여기가 골반뼈고 이게 대퇴골인데요. 대퇴골두라고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이유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이 부분에 뼈가 죽는 병이 있어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인공관절하는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뭐 원인 중에 뭐 음주가 꽤 흔한데, 뭐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주가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혈성 괴사가. 그래서 아무래도 좀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혈성 괴사라는 병도 꽤 흔하고요,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뭐 그 활액망열 무릎이랑 좀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그 무릎은 무릎에도 물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무릎은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찢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해서 물 차는 경우가 더 흔하다면은 고관절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아주 큰 결함이 없는데도 그냥 물만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활액막염이라 그러는데, 네, 뭐 루마티스 같은 뭐 다른 질환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별다른 그런 기저 질환 없이 그냥 뭔가 고관절의 어떤 특정 자세에서 불편한데 그 알고 보니까 뭐 망가진 거 없이 그냥 물만 차는 경우도 타관절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하지만 골절 있을 때 물론 아프겠죠. 그리고 대퇴골을 둘러싸고 있는 골반뼈 주위로 관절순이라고 도가니 같은 말랑말랑한 물렁뼈가 쭉 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그 중년 이후에서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에도 비슷한 질환이 있죠. 제가 이거 막 찢어졌다고 환자한테 진단해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우울해하시거나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저는 늘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를 뭐 수술을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머리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처럼 뭐 일종의 퇴행성 변화이고 무릎에 비해서는 이게 뭐 수술을 한다거나 그렇게 심각한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뭐 약이나 주사의 치료선에서 아주 대부분 다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세상 무너진 것처럼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나는 뭐 전혀 뭐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럴 때 너무 상심은 마세요. 그냥 뭐 솜씨 좋은 의사한테 맡기면 뭐 별 크게 치료 안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솜씨 좋은 의사한테 맡기려면은 일단 병원을 가야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관절 증상이 좀 다소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언뜻 병원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냐? 제일 쉽게는 그거가 있겠어요.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다 좌식 생활들 하니까 양반다리 다들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쪼그려 앉기도 하고. 근데 양반다리 원래 됐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그게 불편해졌다 그러면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진찰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요. 양반다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옆으로 돌려보는데 이게 불편하면 이제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진찰이고 여기에 통증이 있거나 제한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관절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의심하게 되니까 일단 자가 진단 방법으로 일단 양반다리가 되냐 안 되냐 옛날만큼 편하게 되냐 안 되냐를 일단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평지를 걷고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별 탈이 없는데 예전에 꾸준히 해왔던 운동들 있잖아요. 뭐 등산이나 뭐 조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옛날에는 말짱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래도 하고 나서 며칠이라도 조금 불편하다. 근데 또 일상생활 할 때도 괜찮다. 관절이 안정적이라서요. 근데 옛날은 안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도 증상이죠. 뭐 며칠 지나서 없어졌다고 멀쩡한 게 아니라 어떤 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옛날에 멀쩡히 했던 게 불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똑같이 했던 운동이나 활동에도 어떤 불편이 생긴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아플 때? 주로는 사타구니고요. 근데 뭐 좀 어느 정도 진행했으면 엉덩이나 허벅지 앞쪽, 무릎까지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허벅지 전체를 아우르는 아니면 고관절도 불편하고 무릎도 불편하고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거 고관절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병이든 초기에 고치는 게 쉽습니다. 다소는 모호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뭐 양반다리가 안 된다든지 옛날에 했던 걸 했는데 약간 사타구니나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뭐 그러한 아니면 허벅지나 무릎이 아프다든지 그런 그 증상들이 반복이 될 때 병원에 이제 조기에 내원을 해주시는 게 병을 더 키우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본인이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언뜻 알기 힘든 그 고관절 질환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 병원에 찾아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되죠? 네.